현대문화와 예술 10주차 1차 시수업 시작합니다. 자, 우리 9주차까지는요. 191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100년에 가까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100년간에 걸친 국제 정세와 사회 현상,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문화와 예술, 그리고 또 요게 기반이 되어서 형성이 되었던 유행 경영과 패션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이번 10주차 수업은요. 2010년대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2010년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시대여서 조금 친숙하게 느껴질 그런 학습 내용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면서 어쨌든 현대문화와 예술 10주차 1차 시 수업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주차 1차 시 구성 내용은요. 들어가는 말로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2010년대에 세계에 있었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010년대에 있었던 문화와 유행 경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말로 학습한 내용 마무리하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10주차 1차 시의 구성 내용인데요. 일단 2010년대의 세계 문화와 유행에 대한 이야기로 이번 차시를 좀 채워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구성 내용은요. 2010년대 세계 정세랑 사회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2010년대에는 어떤 문화와 어떤 유행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차시를 통한 목표는요. 사회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2010년대의 세계 분위기를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2010년대의 세계적 문화와 유행에 대해 학습하는 게 이번 차시의 목표입니다. 전 시간 학습했었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할 텐데요. 일단 2000년대에는요. 9.11 사태 등으로 국제적으로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사실 이 테러와의 전쟁이 2000년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테러라는 거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 세계가 테러 집단들의 뿌리를 뽑겠다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기술에 있어서는요. 하이테크놀로지라는 시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개인은 PC의 소장이나 활용을 넘어서서 스마트폰이나 타블릿처럼 이런 걸로 무장을 했던 이전 세대와는 확연하게 달랐던 새로운 종류의 인류, 즉 신인류가 되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문화에 있어서는요, 전통적인 어떤 예술의 개념보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대중을 향한 향유 문화가 보편적인 유행 문화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전통 예술이라 그러는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순수 미술이라는 이런 분야들은요, 음, 그 이전 세대, 특히나 190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 사람들이 양산하는 문화나 어떤 예술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고, 사회에서 이걸 중심으로 많은 현상들이 생기기도 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발표를 하고, 어떤 그런, 오페라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작품을 그리고 어떤 생각을 작가가 가졌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는데요. 1900년대 중반, 그러니까 말하자면 1960년대쯤부터 해서는 젊은 세대가 부상을 하고 또 많은 문화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런 옛날의 음악과 미술의 방식, 또 철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대중들이 함께 젊은 세대가 즐기기엔 너무 무겁고 지나치게 힘들고 좀 그 힘들다는 게 이제 너무 진지해서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항적인 문화도 생기고 대중 문화가 좀 더 보편화가 되면서 사실상 클래식 음악이나 순수 미술 이런 분야들은 어떤 대중 매체나 언론들에서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너희들끼리만 알아먹는 그리고 너희들끼리만 열광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비판을 당할 정도로 이제는 대중적인 거라기보다는 대중들 또 이런 그런 그 대중 문화에 대해서 향유하는 가장 그 최전방에 있는 세대가 즐기기에는 조금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힘들어진 그런 분야로 좀 자리가 되면서 대중들에겐 더 가벼운 대중문화, 팝 문화라든가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패션에 있어서도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패션보다는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좋아하는 게 좀 더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각 산업의 분야에 있어서는요, 협업이라는 거 등장했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분야의 어떤 기술과 저쪽 분야가 잘하는 기술을 한꺼번에 합쳐서 새로운 거를 창출을 해내고 이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넘겼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향유하고 유행을 시키면 좋겠어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행에 있어서는요, 새로운 사조, 디자이너가 제안한 어떤 스타일과 룩보다는요, 전 시대의 것을 되풀이하고 그러니까 이 레트로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예전 거 복고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었죠. 사실 이런 경향은 90년대부터 등장을 했었는데요. 뭐 100년의 패션 사이클이 돌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조금 더 주목할 만한 내용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 것을 복고에 있었던 어떤 유행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요즘 스타일에 맞춰서 조금 더 새롭게 새로운 감각을 가미해서 뉴트로라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었었다까지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10주차 1차 시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에 있어서는요, 과학이 엄청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은 심지어는 이제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으로 넘어와서 하이 테크놀로지의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서냉전은 이제 저물어 갔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평화로운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전 세계에는요 사회적 혐오 또 그다음에 그 냉전 시대 때문에 묻혀 있었던 민족주의적 성향 이런 것들이 막 난립을 하면서 각종 전쟁과 테러가 끊임없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같이 이런 전염병들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에는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는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최악의 테러 집단도 탄생을 했고요. 국가별로 재난, 즉 말하자면 일본에 몇 년 전에 있었던 대규모 지진 기억하시죠? 내지는 올해 지금 중국에 일어난 대규모 홍수라든가 뭐 이런 국가적인 자연재해 재난 등이 끊임없이 닥쳤고요. 인터넷에는요 SNS라는 이 개념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서 혐오 정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탓이야 아니 너희 나라가 나빠라는 이런 정서가 급속도로 번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SNS는요 개인의 홍보나 친목 도모를 넘어서 통신망을 통해서 사회 운동 또한 본격화하고 있는 시대를 맞았어요. 말하자면 SNS라는 게 그 전까지는 내가 오늘 이런 옷을 입었고 내 친구랑 뭘 했고 뭘 먹었고 이런 정도의 홍보를 하고 친구들끼리 그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이런 정도의 친목 도모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SNS의 어떤 기능을 10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대한 소통을 SNS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인터넷이나 핸드폰, PC를 통해서 이런 사회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속도가 빨라요. 예전 시대에는 뭔가 불만이 있거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친구나 또래 집단하고 공유를 하든가 이거에 생각을 동조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 그룹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이 정도에 그치고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시위를 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면 지금은 핸드폰, PC 뭐 이런 걸 가지고서는 빠르게 내 생각을 알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사회 이슈가 빨리 되고 이런 문화가 되어서 아주 급속도로 모든 일들이 퍼지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았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와중에 중국이 정말 급속도로 팽창을 했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랑 비교를 할 때 자그마치 10배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중국 안에 이 중국이 문호를 개방을 하고 시장 경제의 논리를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순간 수많은 그 서구의 자본주의에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중국으로 물밀듯이 밀려갔어요. 공장을 거기다 세우고 값싼 중국인의 노동력을 발판 삼아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수입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뭐 제품이 팔리고 게다가 또 중국 인구가 13억 지금은 비공식적으로는 15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 그 10억이 넘는 이 대규모의 인구가 유행하는 거 하나씩 두 개씩만 사도 중국 시장이란 자체에 다 팔린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이걸 노리고 진출을 한 자본주의 그런 회사들도 엄청 많았고요. 이러면서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는 만큼 그 폐해도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한테 많은 폐해를 끼치기도 했는데 뭐 가깝게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나라에 해마다 불어오고 있는 황사 현상도 그 폐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견줄 수 있는 초강대국 땅덩어리든 경제 성장 속도든 해서 견줄 수 있는 그런 국가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중국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요런 이 영향력을 전 세계에 보이고 있는 이런 시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냉전 이후 세대인 에코 세대라는 게 부상을 해가지고 기성 세대들과의 문화적 괴리로 성장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혼선이 야기되는 세대가 중요 세대가 되었다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에코 세대라는 건요. 90년대 규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X 세대, X 제너레이션이 낳은 자녀들이 이제 에코 세대가 되었어요. 에코 세대가 이제 20대를 형성을 하는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에코 세대겠죠. 이 에코 세대들은요.
이 에코 세대를 키우기 위한 부모 세대들이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던 사회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개념이 이 X세대가 성장하는 과정에 함께 성장을 했던 그런 문화이지, 이런 그런 테크놀로지 문화를 태어날 때부터 장착을 했던 세대는 에코 세대가 첫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가 고루하고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그런 제도도 되게 많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대들은 과거를 학습을 하면서 이 과거에 대한 학습 능력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도 정말 많은 괴리가 형성이 되면서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런 혼선이 굉장히 야기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뭐 문화적 괴리가 간단한 예는요. 여러분들 뭐 우리 잘 요즘 유행하는 말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들과 신세대들 간의 문화적인 어떤 차이, 그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전과는 시대가 달라요라는 요런, 당연히 물론 어떤 세대든 이렇게 꼰대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아 우리는 너네랑 달라요라는 이런 반항심 어느 세대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에게 퍼지고 있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기성세대가 그걸 강요를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문화적 괴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제 정세와 사회 현상에 대한 사진들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요, IS라고 하는 그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의 사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실 그 이슬람 지역에서 되게 다양한 그런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IS라는 그룹은 거기에서 굉장히 과격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온건하게는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 평등을 이야기를 해달라, 우리에게도 그런 시대를 맞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는 세력들도 당연히 있고요. 이런 어떤 이 저항 세력 중에서. 그런데 이 IS 같은 경우는요, 알라의 뜻은 모든 세상의 뜻.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거에 대해서 자꾸 서방 세계에, 특히 미국이 방해를 한다 하면서 이런 세계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무장을 하고 이 무장 세력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면서 전 세계 여기저기에 막 테러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 적이 되는 이런 사태를 촉발하는 그런 집단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 같은 이슬람권을 해방시키겠다면서 막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서는 그런 문화재를 약탈하고 부수고 막 이런 현상을 좀 보이면서도 더 큰 사회 문제를 만들기도 했고요. 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서는 촉발이 됐던 그런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어떤 하나의 국제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서 대테러 전쟁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국제 정세가 아닐까 싶고요. 자, 가운데 있는 사진은요, 빨갛게 칠해진 중국에 대한 지도인데요. 이건 뭐 제가 사실 지도를 가져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중국이 이렇게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옆에 티벳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다른 국가들하고 국경선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끊임없이 있어. 인도하고도 얼마 전에 무장한 세력들, 중국 군인들과 인도 군인들 사이에 약간의 총성이 오고 가면서 잠깐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그런 적도 있었더랬었죠. 그러니까 이 국경에 대한 문제, 중국도 예민하겠죠. 그렇지만 이 중국과 맞닿아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땅덩어리가 크고 힘이 좋은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서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 남의 이야기도 하고, 뭐 우리 입장에서도 이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우리의 문화 중에 일부도 중국 문화라든가 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문제가 되기도 했던 이런 시기도 있었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빨간 깃발 사진은요, 시진핑 주석입니다. 자, 시진핑 주석은요, 지금 현재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공산당 서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양반 등극하고서는 특히나 경제적으로 부강한 중국, 또 대외적으로 부강한 중국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위에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이러스를 모형으로 만든 모양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번 학기 2020년도 1학기는 전 세계적으로 봄과 여름은 전 세계적으로 셧다운이 되는 뭐 그런 현상도 맞았고, 사망자 수도 엄청났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의료진들도 엄청나게 투입이 많이 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도 아픈 사람이 생길까봐 다들 노심초사하고 또 염려하고 예방하고 이런 문화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문화현상 보실 텐데요. 문화현상은요. 전 시대에 시작되었던 페이스북 우리 한참 유행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페이스북은 여전히 있기야 있죠. 근데 이 페이스북보다 유행 경향이 약간 트위터,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같이 좀 더 페이스북하고는 조금 달라진 그런 새로운 형태의 SNS로 진화를 해가면서 개인적인 일상 공유와 홍보의 적극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이 트위터는 특히나 즉각적으로 내가 날리는 어떤 멘션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만인에게 바로바로 하긴 뭐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인스타그램도 크게 다르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 트위터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내 생각과 무언을 날리는 게 사회적으로 바로바로 보도가 되고 또 유명인들 경우에 특히나 이런 현상이 되면서 큰 문화 현상이 되었고요. 핀터레스트는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상의 공간에다가 내가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봐서 좋고 예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보유 공간을 만들면서 딴 사람들과 이걸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런 문화이기도 하고요. 인스타그램 뭐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들 내 모든 걸 즉각적으로 가장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거 인스타그램이어서 정말 많이들 유행들 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종류별로 SNS가 많이 등장을 하면서 개인적인 일상 공유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하려는 일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나의 생각에 대한 표출 이런 게 굉장히 적극적인 문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유튜브 같은 개인 방송 시대가 정말 대단했죠. 그럼 정보의 홍수, 개성의 과시, 문화의 공유 뭐 이런 게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진화를 했어요. 예전에는 TV가 알려주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패션쇼를 봐야 되고 문화를 이해를 하려면 내가 직접 가야 되는 이런 시대였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 하나의 개인이 내가 작은 방송국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컨텐츠로 꾸며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타인과 공유를 하는 이런 문화를 형성을 했죠. 이러면서 처음에는 영상 제작하려면 카메라도 제대로 있고 자막도 잘 써야 되고 편집도 누가 해줘야 되고 이런 개념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했었는데 점점 굉장히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특히 핸드폰의 성능들이 막 진화를 하면서 이 굳이 카메라를 장만하거나 뭐라 할 필요 없어. 내 핸드폰 하나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은 이들과 공유를 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고 굉장히 손쉬운 그런 매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라는 자체가 인기가 좋아지니 또래 집단 또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큰 인기를 끌게 되니까 언론들도 여기에 유튜브라는 걸 만들어서 혹은 언론이 만들든가 아니면 언론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 유튜브 활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력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서나 영상물 대여점. 우리 전 세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래도 동네 어귀에 하나씩 DVD 대여방이라든가 만화책 대여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몰락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개인 방송을 통해서 또래 문화를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자료를 다운받고 뭐 하는 게 너무 손쉬워져서 도서 영상물 대여점 같은 것들이 이제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게 되었다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개인 소통 문자의 간편화랑 보편화를 위해서 많은 채널 앱이 등장을 했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보편화된 그냥 문자 서비스의 기능을 넘어서서 좀 더 많은 기능이 있는 문자 서비스의 기능인 거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 스마트폰이라는 이 아이템이 그냥 절대적인 아이템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음악은 사실 2000년대에서 크게 변하는 건 없고요. 새로운 음악 스타일이 등장하진 않았고요. 그다음 미술 디자인 또한 뭐 새로운 건 없이 그냥 협업을 통해서 예쁜 거 좋은 거를 양산해내는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단지 영화는 조금 더 이 투자되는 자본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던 마블이라든가 뭐 이런 오락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대세를 이루면서 점점 더 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사진 좀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이 페이스북 사진이에요.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 그러면 얼굴책이라는 정말 이름 정말 참 심플하게 지었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대한 문화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트위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멘션 날리고 사진 올리고 그러면 소통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뭐 핀터레스트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섹션에 대해서 사진을 모으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보드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요즘 가장 대세가 된 그런 SNS죠. 인스타그램 이렇게 내용을 올리면서 내가 사진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고 그럼 타인들이 또 반응을 하고 이런 문화가 점점 더 널리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소설, 만화, DVD 같은 거 빌려주는 그런 대여점들 예전 동네 하나씩 둘씩 다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거 없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라는 게 대세가 되어서 사실상 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화 키워드는 요 몇 년간은 백종원 아저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유튜브도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카카오톡 굳이 사진 필요 없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에 밀려서 그렇게 많은 그런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건 텔레그램. 왜냐하면 텔레그램은 나중에 다 지워버리면 추적이 안 된다고 해서 뭐 저기 뭐지 비밀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쓰신다거나 뭐 요런 내용까지 퍼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 수가 늘기도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참 사랑했던 어벤져스 중에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마블 스튜디오에서 생성이 되었던 인피니티 워에 대한 포스터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미국 영화, 미국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히어로 캐릭터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같이 싸운다. 이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거대 자본이 들어간 그런 시리즈물들이 또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 큰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기에 있었던 문화와 유행 경향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유행 경향은요. 일단 60년대로부터 90년대 패션까지 여러 시대 패션들이 번갈아서 굉장히 빠르게 유행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요즘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조금 더 가미를 한 새로운 레트로, 즉 뉴트로라는 이런 시대가 형성이 됐어요. 이런 빠른 유행들은요. 사실은 SPA 브랜드들이 만들어낸 것들도 굉장히 큰 영향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라랑 유니클로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2주 단위로 신상품이 배출이 된다고. 게다가 국가별로 들어가는 디자인 스타일은 또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히는 디자인에 대해서 빨리빨리 내놔보고 요거 아니야? 그럼 빨리빨리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내놓기 때문에 이 패스트 패션을 통한 빠른 유행을 양산을 하기도 하고 사실 이 패스트 패션은요 사회적으로 우리 지난 차시에 윤리적 패션, 윤리적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 윤리적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패스트 패션 하시는 이런 SPA 브랜드들인데 왜냐면 옷을 한두 번 입고 버린다는 개념으로 너희가 옷을 만들고 이렇게 싸게 팔고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유행을 이렇게 빨리 움직이게 되면 옷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윤리적으로 패션적으로 옳지 않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뭐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이런 SPA 브랜드들이 빨리빨리 유행하는 옷들을 내놓으면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한 이런 시대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스트릿 브랜드, 이 길거리 패션으로 유명했던 이런 패션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스포츠 브랜드의 유니폼, 모자, 신발 같은 게 일상생활을 위한 패션으로 향유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운동할 때 좀 하고 뭐 사실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쯤에 이런 현상 특히 강해졌다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정말 어디 먼 데로 가고 친구를 만나는 뭐 파티를 간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요럴 때도 이런 스포츠 브랜드를 향유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진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전 시대의 힙스터 패션이나 에슬레저룩 즉 어떤 그런 레저를 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옷인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하드한 운동을 위한 그런 룩들인데 근데 일상복으로 등장을 하는 이런 애슬레저 룩 같은 것들이 인기를 모으고 그다음에 또 이 스웩이라는 단어 정말 시대를 풍미한 단어죠. 그래서 이 스웩 넘치는 말하자면 굉장히 어떤 힙한 감성의 어떤 세련됨을 그렇게 의미한 단어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단어의 유행이랑 같이 전 세계 젊은 세대의 유행이 되었던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요 그런지 패션이 다시 인기를 끌면서 이 커스튬 주얼리라고 왜 그 가짜 목걸이, 가짜 보석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하고 같이 그런지 패션을 주렁주렁 스타일링하는 게 굉장히 복고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링으로 인정받고 유행이 됐어요. 이런 거에 힘입어서 2010년대 말년부터는요 히피 패션 또한 새롭게 다시 또 뉴트로에 힘입어서 또 등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버사이즈 룩 역시 2010년대를 굉장히 크게 강타했던 그런 복고 유행 중에 하나인데요. 80년대 오버사이즈 룩은 사실 80년대에 등장했던 거예요. 이 파워 드레싱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것도 오버사이즈 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 사이즈보다 과도하게 큰 그런 옷을 입어서
굉장히 헐렁하고 요런 룩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우리가 오버사이즈 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 80년대에 등장을 했던 오버사이즈 룩이 이제 2010년대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다시 각광을 받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이 스트릿 패션이나 스트릿 브랜드들은 20대나 30대 초중반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룩이라면 오버사이즈 룩은 전 세대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켓, 코트뿐만이 아니라 셔츠까지 아주 근데 이전 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예전 80년대는 조금 큰 오버사이즈 룩이라 그러면 2010년대에 유행했던 오버사이즈는요. 정말 푸디자를 입은 것처럼 끝간데 없이 큰 아주 거대한 그런 옷을 입는 걸 오버사이즈 룩이라고 통칭을 하긴 했었죠. 어쨌든 이러면서 마르고 아주 가늘가늘하면서도 되게 풍성한 의상을 입는 이런 스타일을 패션 스타일로 추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숙한 룩을 추구하는 현상도 좀 국지적으로 등장을 해서 어른스럽고 격식 있는 스타일의 패션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말하자면 이 모든 게 혼재가 되었던 그런 시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힙스터 패션에 대한 어떤 저 그림인데요. 이 힙스터 패션을 입는 사람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경 좀 디자인 독특한 안경 쓰고, 수염도 길러야 되고, 후드는 꼭 뒤집어 쓰고, 이런 식으로 바지는 좀 달라붙지만 체크무늬 셔츠도 입고, 그 다음에, 저기 워커화 같은 요런 신발을 신고 요런 스타일 힙스터 패션이라고 남자를 위한 힙스터 패션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있어서는 요런 것 또한 힙스터 패션의 이그젬플 중에 하나인데 거대한 액세서리를 끼면서 뭔가 이렇게 비닐을 쓰고는 있으나 안경도 쓰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자유로운 그런 패션 추구한 이런 힙스터 룩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애슬레저 룩에 대한 사진인데요. 이 아래 보면 이거 조거 팬츠라고 왼쪽에 있는 흰 바지 말하는 겁니다. 조거 팬츠라 그래가지고 아래 바지 뿔이 있는 데다가 바지 밑단에 고무줄이 달려 있어서 올려 입을 수 있는 이런 걸 보고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저런 걸 보고 소세지 바지라고 불렀었는데요. 천하장사 소세지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요즘은 저걸 보고 조거 팬츠 조깅할 때 입는 조거 팬츠라고 부르는 거죠. 이 조거 팬츠가 또 요 근간에 몇 년간 큰 유행이 되어서 이렇게 바지를 걷어 입는 게 좀 유행이 되기도 했었고요. 자, 에슬레저 룩에 대한 사진 또 다른 사진인데요. 쇼핑을 하러 명품관에 들어간 여성인데 저지로 되어 있는 늘어나는 면 원단으로 되어 있는 편안한 티셔츠랑 바지랑 운동화를 신고 그러면서 또 풀 메이크업을 하고 선글라스까지 꼈어요. 그러면서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들어가는 그런 에슬레저 룩을 추구하는 여성의 사진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이런 어떤 그런지 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런지 룩 해가지고서는 좀 누덕누덕하고 편안한 그런 옷들 많이 나타났고요. 이 그런지 룩 체크무늬 남방이라든가 다 찢어진 청바지라든가 선글라스, 비니 이런 걸 같이 매치해서 약간 기운 없고 조금 없어 보이는 이런 룩 보고 우리가 그런지 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사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바라보실 수 있는 요거 그런지 룩에다가 약간 그 락시크 개념이 조금 펑크 스타일이 조금 가미가 된 그런 그런지 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타일링만 옷 입는 사람이 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믹스앤매치해서 입는 것 또한 이 시대의 큰 유행이기도 했죠. 자, 그다음에 오버사이즈 이건 패션쇼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입은 저 패딩이 어마어마한 부피를 자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신체 사이즈보다 훨씬 더 비대한 룩을 만드는 엄청나게 큰 오버사이즈를 만드는 게 이 시대의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니트 또한 오버사이즈 룩의 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1차 실수업에서는요. 2010년대 글로벌 정세랑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성 내용은요. 2010년대 국제 정치와 세계 상황이 어땠는지 살펴봤는데요. 테러가 만연을 하기도 했고 중국이 급부상하고 또 각종 전염병이 등장을 했죠. 그다음에 SNS 문화가 발달을 하고 크게 확대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또 패션과 유행에 있어서는 시대별 패션의 재유행을 통한 뉴트로라는 개념 등장했고요. 자, 이번 차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10년대의 세계 정세를 이해를 하고 10년대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나 유행 현상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준비한 학습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는 잠시 후에 10주차 2차 시수업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